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기술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최한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장시간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이 지쳐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발표를 하러 다닌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배운 거는 역시 발표는 빨리 끝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강연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준비한 내용들을 컴팩트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 드릴 내용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PI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중에서 좀 괄목할 만한 API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에도 이제 API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라고 이제 직책이 되어 있는데 요즘 에반젤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이야기를 하고 기술하시는 개발자분들 만나서 최신의 기술의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API들을 구현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총에 8분이 계시고요. 네, 많이들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8명 중에서 오피스 365에 대한 앱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룹웨어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쉐어포인트 기반의 그룹웨어를 오피스 365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제 소개 간단하게 드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014년 2월이죠. 저희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좋아한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얘기죠. 전통적인 플랫폼 OS 기업의 라이벌 구도였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인 애저에도 리눅스 OS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다커라고 많이 개발자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을 OS 위에 이제 가상화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환경이고 가상 머신을 바꿀 수 있게끔 쉽게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 기술인데 이 다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다커 클라이언트를 윈도우에서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공개된 윈도우즈 서버의 차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다커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를 이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나 여러 프로젝트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의 일부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넷 프레임워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샵의 이제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인티저라는 타입 안에 메서드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의 최신 프레임워크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넷 코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리눅스나 아니면은 맥 OS에서도 동작하는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GitHub라는 단어와 웹사이트와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GitHub에 보시면 microsoft.github.io라는 별도의 페이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했고 그 개발 플랫폼에서 개발자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오랜 미션은 인파워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인파워라는 단어가 좀 찾아보니까 한국말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드리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저희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API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절반 정도 제가
캡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 API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PI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신의 API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REST API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플랫폼의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의 SDK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타 플랫폼에 계시는 분들도 API를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나이와 성별을 구분해주는 웹사이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howold.net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옥스포드라는 프로젝트 안에 페이스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사용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데모로 보여드리면요. 네. 제 사진을 넣을 텐데요. 네. 들어오실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제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필 사진은 예, 실제로 29살입니다. 이게 약간 영업 마인드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그래서 이런 좀 낮게 불러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하면 예, 이렇게 좀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예. 일단은 이 사이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결과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스피치 API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API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API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첨부드린 URL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API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면 일단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겠죠 어딘가에.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 API를 제공하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JSON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있는 정보들은 일단 나이, 그리고 성별, 그리고 이 얼굴의 각도의 정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것이 이 각도에 따라서 뭐 얼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각도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지 정확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 분석은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 API 같은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정보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눈의 위치가 어디이고 입의 위치, 인중의 위치, 입꼬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API를 사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프로젝트 옥스포드 웹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실제로 사진을 올리고 JSON 타입으로 데이터를 반환받을 수 있는 데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네. 두 명의 남자가 있는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일 용량이 2.6메가 정도 되고요. 이게 서버에 전송이 돼야 되고 서버에서는 또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죠. 네, 지금 결과를 받아들었는데요.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예, 점점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죠. 푸시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원래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7살이고요.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에도 잘 인지를 해서 남자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예, 꽤 비슷한 나이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세부 데이터는 이렇게 JSON 타입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가요? same person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confidence,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수치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네.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API를 가지고 어떤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 데모로 보여준 영상을 보면 지금 보시는 왼쪽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저 카메라와 보이스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이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포스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스기에 고객이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이제 아기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까지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서 뭘 살 수 있을지를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어머니가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비즈니스 상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빙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빙은 검색 엔진으로서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지도라든지 아니면 검색 그리고 이미지를 반환하는 그런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ing.dev라는 사이트에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빙 API를 활용하는 데모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빙 API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REST API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빙 API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실제 쿼리문을 전송을 하고 그 쿼리문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실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를 입력을 하고 사진 4개 정도를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들은 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흑백 사진으로 입력을 반환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장의 사진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빙 자체에서 그 메타데이터로서 이 사진의 정보와 색상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반환이 가능한 거겠죠. 네, 그래서 빙 API랑 프로젝트 옥스포드의 베이스 API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피스 36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오피스 365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많은 문의를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오피스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365가 이제 라이센스 모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제품을 이제 패키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얼마씩 내서 이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피스 365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피스 365가 되면서 오피스 클라이언트들이 다양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도 오피스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윈도우즈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 폰 플랫폼에서도 같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부분은 오피스의 서버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웃룩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아웃룩의 뒤에는 익스체인지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그 서버에서 사용자 정보를 받아오게 되죠. 이런 식의 오피스 서버군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서버군들도 클라우드 상으로 이전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의 그럼 개발은 뭐냐라는 측면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오피스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 앱,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에는 어떤 수식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없죠. 그런 그런 정보들은 엑셀로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의 우측에 태스크 창을 열어서 간단한 내용은 뭐 계산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는 이를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비주얼 베이직의 애드인 같은 거, VB 매크로 이런 식의 구현으로 오피스 클라이언트를 확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도 오피스를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앱 개발의 모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가령 .NET 프레임워크에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했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는 그
단내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앱 개발할 때 공통된 무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에드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주 언어로 사용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오피스 서버에 있는 정보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다양한 앱, 그러니까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피스 365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원드라이브 API를 알아볼 텐데요. 원드라이브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원드라이브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에버노트는 이제 원노트 같은 이제 서비스랑 이제 매핑이 되죠. 원드라이브는 개인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량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원드라이브에다가 사용자가 데이터 혹은 파일을 저장을 하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호출을 하게끔 하면은 앱 저장소를 많이 안 쓰게 된다든지 하는 뭐 장점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원드라이브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파일 동기화 부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싱크해주는 기능도 원드라이브 API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노트 API를 줄 수가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메모를 이제 하는 용도인데, 근데 메모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웹페이지도 갈무리를 하고 싶고, 영상도 갈무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받은 이메일도 갈무리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노트에서 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오든 저장을 잘 해주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으로는 OCR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OCR은 이미지의 정보를 읽어오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원노트에 어떤 메타데이터 형태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검색을 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드라이브랑 원노트의 API를 사용하시는 부분은요. 외국 사이트긴 하지만 apig.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콘솔 여기에서는요 API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실제 데모 어떤 결과가 반환되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증을 해야겠죠. 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원노트에 있는 페이지 정보를 가져와라 라는 명령어를 하게 되면 결과가 하단에 반환이 되게 되겠죠. 마우스가 빨리 움직이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인증을 처리를 해놔가지고 다시금 인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 원노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추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 글씨로 최근에 공부했던 VPN 구성하는 방법을 원노트에다가 저장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받아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노트나 원드라이브 API를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가 이제 오피스 렌즈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나 iOS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좀 내용을 보여드리면 실제로 회의를 하게 되면은 그 칠판에다가 많이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지 회의에서 있었던 중요한 내용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진으로 이제 많이 찍게 되죠. 사진을 찍을 때 오피스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잠깐 세워야 될 텐데요. 원노트나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원노트에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노트에 보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진 찍었던 사진을 원드라이브에다가 넣어서 보관한다든지 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워드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찍은 사진을 분석을 해서 워드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DF의 파일의 형식으로도 이 이미지를 제공을 해서 예, 검색을 하실 때도 이렇게 텍스트가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명암 정보 스캔도 됩니다. 그래서 명암 같은 경우에는 영문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한글을 예, 아직 잘 읽지 못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예, 오피스 렌즈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프 API, 그러니까 오피스 365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피스 서버의 정보가 클라우드 상에 이제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이제 조회를 하고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생산성을 제공을 할 때는 그래프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API는 사용자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속해 있는 조직의 정보, 그리고 이 사용자가 가령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올려놓은 파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메일 정보, 일정 정보 등을 이제 호출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그래프 익스플로러 2.azure-website.net이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는 오피스 365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을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직원 계정이 아닌 오피스 365용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는 5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하고 싶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에 대한 제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네, 아래와 같은 결과가 네, 나오게 될 텐데요.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룹스라는 URL로 검색을 해서 API를 호출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였고요. 여기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정보들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DHCP 서버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요. 그리고 네, 윈도우 인투의 유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엔지니어링 팀에 속해 있다라는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 그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 스마트시트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많은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그 사람들 정보는 컨설팅을 해주는 고객사의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근데 이 목록을 그럼 어떻게 가져왔을까라는 부분에서 오피스 365의 API를 방금 보여드렸던 그 API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동영상 자료인데요. 실제로 각 컨설팅 팀이라든지 마케팅 팀이라든지 아니면 세일즈 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으로 구성을 해놨고 예,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의 상황이 몇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는 좀 바틀렉에 걸려 있고 어떤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저 정보가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용자가 실제로 이메일을 어떤 것들을 주고 받았는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메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실제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쓰이고 있는 문서들을 다시금 이제 플래그를 하게 되면 역시나 하단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아웃룩의 일정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바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니스, 그러니까 개방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PI로 페이스 API라든지 원드라이브 API 아니죠? 빙 API 이미지 서치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536 API는 원노트, 원드라이브 그리고 오피스 365 API 자체 아니죠. 오피스 365에 있는 정보를 불러오는 API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은 지금 보시는 참조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Q&A를 질문 중에 페이스 API는 어디에 활용 예정이신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활용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외부 활용 시나리오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페이스 API는 좀 다시금 발표 내용 말씀을 드리면 뭐 키오스크 같은 솔루션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궁금한 점뭐 직접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처음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올해 처음 이거를 도입하고 쓰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포럼을 굉장히 조용히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직접 뭐 질문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궁금한 점? 너무 완벽한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얘기를 여쭤보셔서 마저 이제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화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한국 지사 직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로덕트별로 저희는 본사에서 다 팀이 다릅니다. 관리하는. 그래서 빙 API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 API, 아니 아까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다 팀이 달라서 각각의 이제 팀의 그 로드맵을 문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관련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넥트랑 엑스박스와의 연동 API는 키넥트 프로그래밍도 역시나 이제 개발 API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